이사장님, 예. 국민연금 개혁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지금 이대로 두면 문제가 굉장히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연금 적자 그리고 고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의 연금의 안정적인 이용 지급이 될 수가 없다. 그 불신들이 증폭하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 빨리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연금의 신뢰가 미래 세대에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금 개혁에 큰 발을 내디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 연금 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걸로 확정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간을 두면서 쭉 진행이 되어서 현재 42%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하고 국민들 컨센서스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현재의 이 보험료율 체계로 가지고는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래서 다시 연금 개혁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1대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 13% 인상에 45% 처음에 50% 이야기 나왔다가 45%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44% 나왔다. 그래서 그 안이 여야 간에 타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전혀 개혁적이지를 않다.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합의를 하지를 못했고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에 확정한 그 플랜에 따른 소득 대체율 40%에 접근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42% 현재 하고 있는 이 율보다는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지금 정부도 42% 안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저는 정부 안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개혁 의지가 강하지를 못하다. 왜 당초에 우리가 40%까지 가기로 했으면은 그 개혁 방안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지. 이걸 거꾸로 돌려서 어떻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하겠느냐. 이렇게 해도 지금 제대로 안 될 판인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부족하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왜 입장도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13% 보험료율에 42% 소득 대체율의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회에 온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도 그렇게 내질 않아서 왜 없느냐 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이 안을 낸 것이고 이것은 국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시간이다. 국회에서 빨리 여야 간의 연금 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도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우리가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될 미래 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연금 개혁에 큰 발을 여야 간의 고심 끝에 합의를 하고 도출을 못 해내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또는 수익을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기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인데 우리가 수익률 1% 향상하면은 보험료율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항상 담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 자산 운영의 대상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되지만은 국내 해외 역시 포트폴리오도 좋아져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업무 보고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제 자산 운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투자를 운영하는 인력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절대 인력의 부족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면서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저희는 매년 기금 규모가 100조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기금 운용 인력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어야 그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수나 이런 성과급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외적으로 시장의 그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그런 보수 수준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공단의 인력 관리는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그런데 필요한 전문 인력, 제대로 자산 운영을 하는 인력이 부족하면은 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높게 가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보면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손실이 크다. 그런 면에서 적정 인력 확보에 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연금의 이제 이 운영직입니다. 기금 운영직의 퇴직자들의 이제 혹시 이 유착,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지적이 늘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퇴직자들이 대개 이 유관 기관에 그리고 유관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은 두고 있죠. 예, 제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 제한을 하는데 이제 직급에 대한 제한은 운영본부장 이상.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금 운영 이 본부장 이상은 뭐 취업 제한도 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 직원이 특정 부서에 기금 운영과 관련된 기금 거래에 있어서의 업무 제한 등은 있을 텐데 일정 부분은 보니까 여기 내부에서 기밀 유출 등 내부 정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과거에 보면은 또 유관 기관에 같이 취업을 하는데 제한이 없이 그냥 갔더라고요. 직급이 좀 낮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있어서 최근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에서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바로 또 유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유착의 의혹을 사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취업 심사나 이런 데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저희들은 보통 이제 퇴직 후 1년 기간에 관련된 기관의 어떤 특정 지위에 가면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거래 제한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부정이든 범법행위든 기밀 유출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최장 5년 동안 거래 기간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직급에 상관없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해 주시기 예, 살펴보겠습니다.